열이 장난꾸러기 소악마의 섬뜩한 정체가 드러났다. 강철의 절박한 경고 이미 너무 늦은 걸까? 가섭 스님의 은밀한 기록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열이의 혈통이 단순한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의 조상 중 하나가 오래전 귀신과 맺은 금지된 계약의 대가를 짊어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 계약은 열이의 혈통에 저주를 남겼고 그 저주는 바로 그녀의 몸에 잠재된 소악마의 힘입니다. 네, 맞습니다. 열이는 무의식적으로 귀신들을 유혹하는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수살귀의 표적이 된 것도, 팔척귀가 그녀를 집요하게 쫓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몸에 흐르는 소악마의 피가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열이 본인조차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 드라마를 더 섬뜩하게 만듭니다. 강철은 가섭 스님에게서 이 비밀을 전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열이를 구하려면 그녀 안에 소악마를 깨우거나 아니면 완전히 없애야 한다. 가섭 스님의 이 말은 강철에게 선택의 기로를 던졌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열이가 물귀신의 공격으로 물에 휩싸이며 불안한 엔딩으로 막을 내렸죠. 예고편을 보면 열이를 구하기 위해 강철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담겨 있더라고요. 강철은 이미 수살귀가 태중의 아기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열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살귀를 직접 처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도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요. 왜 강철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분명 처음 팔척귀와 싸울 때는 야광주의 힘을 빌려 손쉽게 승리했잖아요. 하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정과 열이의 도움이 없었다면 팔척귀에게 큰 타격을 입을 뻔했죠. 이번 수살귀와의 싸움에서도 강철이 이무기의 힘으로 압도할 줄 알았지만 결국 열이가 당하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봐야 했어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드러난 단서들만으로는 명확한 떡밥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강철은 이무기로서 수속성을, 팔척귀는 화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강철은 물이고 팔척귀는 불이죠. 물과 불은 상극인 속성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보통 물이 불을 이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상대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어 불의 힘이 물보다 압도적으로 강하다면 물을 모조리 증발시켜 버릴 수 있죠. 마치 냄비에 물을 끓이면 물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반대로 불이 약할 때는 물로 쉽게 불을 끌 수 있고요. 강철과 팔척귀의 대결에서도 이 음양오행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강철의 힘이 왜 점차 약화되는지 주목해보면 흥미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물이 불보다 월등히 강할 때도 있죠. 이처럼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인 속성이지만 상황에 따라 불이 물을 이길 수도 있고 물이 불을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풍산이 뒤에서 팔척귀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는 탓에 팔척귀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무기 강철의 힘이 약화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음양오행의 원리를 살펴보면 불과 물은 서로 극과 극인 속성으로 나타납니다. 이 원리에 따라 강철이 점점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강철이 점점 약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현재 이무기 상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윤갑의 몸을 빌려 싸우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드라마에서 강철은 이미 여러 번 인간의 몸이 불편하다는 점을 토로했죠. 몸이 무겁다, 거추장스럽다, 같은 대사들이요. 이런 대사들이 단순히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시청자들이 의아해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왜 강철은 수살귀에게 힘을 쓰지 못했을까? 같은 물 속성이라면 수살귀 정도는 쉽게 이겨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의 답은 아마 강철이 이무기 본연의 힘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인간 윤갑의 몸에 갇혀 절반도 안 되는 힘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강철은 계속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팔척귀도 수살귀도 점점 더 강력해지고 기세를 떨치는데 주인공 강철은 힘이 줄어드는 상황이니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회차에서 강철의 동생인 이무기 비비가 등장했죠. 처음에는 비비가 강철을 도와 팔척귀와 맞서며 큰 힘을 발휘할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고편을 보니 비비가 당장 강철을 돕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강철은 스스로 힘을 되찾거나 팔척귀에 맞설 새로운 방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열쇠가 바로 가섭 스님이 선물로 준 골담초와 경기석에 있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지난 회차에서 여리는 수살귀가 뿜어낸 검은 물에 맞아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죠. 옛 민간신앙에 따르면 귀신이 뿜은 액체는 사람의 영혼에 저주를 걸거나 몸을 병들게 한다고 전해집니다. 강철은 이정에게 태아와 여리 둘 다 살리기 위해서는 귀신의 본체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었죠. 강철은 평소 자존심 강한 캐릭터로 묘사되지만 이번만큼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섭 스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섭 스님을 통해 수살귀를 물리치고 여리를 구할 방법을 고민해본 결과 두 가지 단서가 떠오릅니다. 이번 회차에서 확실히 드러난 건 임금이 어떻게 경기석을 손에 넣었는지에 대한 배경입니다. 이정이 아끼는 안경알은 다름 아닌 여리 할머니 널떡의 유품이었죠. 과거 세자 시절 널떡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라며 이정에게 경기석을 건넸던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널떡은 선대왕 시절부터 왕실이 귀신과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정이 위험에 빠질 것을 미리 예견해 경기석을 전했던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여리가 가진 경기석이 암컷으로 불린다는 거죠. 경기석을 굳이 암컷과 수컷으로 나눈 이유는 두 개의 경기석이 하나로 합쳐질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여리는 경기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섭 스님의 조언을 들은 강철이 잃어버린 경기석을 다시 찾아내고 임금이 가진 수컷 경기석과 합쳐 강력한 힘을 되찾을 거라 예상해봅니다. 이 힘을 통해 강철은 수살귀를 물리치고 팔척귀와의 재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골담초입니다. 지난 회차에서 가섭 스님은 여리 일행과 헤어지며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골담초를 선물했죠. 아직 골담초의 정확한 효능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드라마에서 계속 언급되는 걸 보면 분명 중요한 아이템임에 틀림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회차에서 골담초를 돌려받을 뻔했던 장면까지 있었잖아요. 이 모든 단서로 미루어 골담초는 귀신의 저주를 막아주거나 저주를 해독하는 해독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골담초는 금장목, 금작화, 금개인 등으로 불리는 식물로 한약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5월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잎은 약재로 널리 쓰이죠. 주로 순환계나 신경계 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신경통, 관절통, 기타 다양한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비록 이 드라마가 판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하지만 현실적인 설정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골담초는 누군가의 병을 치유하거나 저주를 풀어내는 결정적인 아이템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골담초의 힘으로 귀신의 저주에서 회복한 여리는 강철과 함께 수살귀를 물리치고 팔척귀와의 싸움에서도 다시 맞설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여리 곁에는 항상 강철이 있었습니다. 과거 호랑이로부터 여리를 몰래 지켜준 것도 강철이었고 여리 할머니 넙덕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 역시 강철이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죠. 특히 지난 회차에서는 이무기 비비의 등장이 강철의 여리에 대한 마음을 더욱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강철은 비비에게 지금 여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고 말했지만 사실 그의 여리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오히려 비비에게 한 말이 거짓이었던 거죠. 강철의 이중적인 태도와 진심이 얽힌 이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강철이 여리를 구하고 그와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전개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